이 과정이 딱 그 임계를 넘으면서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세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작용들이 있겠지만. 와, 이런 거 할 때마다 연구 다시 하고 싶어. 대학원생으로 아니, 한번. 아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만들까? 물론 인간은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렇죠. 사람들은 인간을 만드는 거는 도의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못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맞죠. 만약 뭐 다른 뭐 삼체 같은 배경이 돼서 뭔가 극단적인 상황과 다른 데로 가서 뭔가 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이런 평화로운 데선 일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생명을 만드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뭘까? 뭐라 생각하십니까? 항성님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살아있는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은 그거는 생명의 에너지만으로 관점을 하면 사실 응. 뭐 무생물도 태양광 발전처럼 에너지를 넣고 만들고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는 기준이 많아요. 요건이. 오. 그 정리된 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뭐 생물과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 어.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진대사 같은 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만 중요한 거는 뭐 성장이나 뭐 항상성, 조직화, 번식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저것들이 있어야 생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봅니다. 와. 물론 여기에 빠진 거는 영혼이에요. 그렇죠? 영혼이 들어가서 진짜 사고를 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느냐는 또 나중 문제인데 그렇죠.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 게 없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고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처럼 지능이라고 보지 네. 생명이라고 보긴 애매해서 이 지금 단계에서 사람들의 생명은 결국에 번식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여기에 추가한다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진화. 아. 진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 네. 진화. 요거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화라는 걸 생각해본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되게 유명한 엄청 복잡한 그림인데 네. 딱 뭐 있어 보이는 그림이죠. 네. 이게 이제 다윈의 그 진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중앙 아래쪽에 Earth Birth라고 써 있어서 딱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가다 보면은 딱 한 점에서 뭔가가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최초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저기는 생명이지 화학 분자는 또 아니에요. 오. 그럼 저 지구의 탄생부터 저 점까지 도달하는 곳이 바로 화학적 진화라는 과정이고 네. 점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길게 가서 가장 끝이 인간이거든요. 네. 저기까지는 오른쪽에. 네, 맨 끝에. 생물학적인 진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화학에서 생물학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화학적 진화입니다, 오늘. 오. 왜냐면 화학 이야기니까. 네, 그러면 아까 거에서 한 장 넘겨주시면 조금 전에 봤던 그 복잡한 그림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알아냈다. 네. 이제 뭐 이 진화의 비밀이 밝혀졌다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화학적 관점에서는 답이 아니라 그냥 시작점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는 그 끊겨져 있는 시작을 통해 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미싱 링크라고 불리죠. 이 진화의 과정에 어디가 끊겨졌다. 화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거 없었는데 하나씩 계속 채워졌잖아요. 네. 지금 남아있는 미싱 링크는 좀 더 많이 와서 화학 영역에 남아있어요. 오리진 오브 라이프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된 걸까? 왜냐면 우리가 그거는 뭔가 화석이나 증거로 찾기가 어려운 그렇죠. 거라서 유일한 게 이제 몇십억 년 전 광물에 들어있는 유기물이나 조성 가지고 계속 추론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빨갛게 세모 표시한 게 가장 작은 우리가 오늘 최종적으로 도달할 진화의 연결점인 세포입니다. 네. 세포라기보다 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이 뭘로 구분되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거 생명과학이나 뭐 공통과학에서 배우는 거죠.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 세포, 결국엔 생물이라 표현된 것처럼 얘네는 생물입니다. 네. 그럼 생물, 이런 생물들을 구성하는 재료가 뭔가를 보는데 제가 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또 학교에서는 생화학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와. 근데 생화학에서 딱 시작하면 처음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생분자라고 부르는 카테고리가 뭐가 있느냐? 네 개로 갈려요. 저 보이는 것처럼 지질, 핵산, 탄수화물, 단백질로 구분됩니다. 네. 저 중에 흔히 우리 영양소로 먹는 걸로 보면은 뭐 단탄지 3개 있잖아요. 네. 네네. 근데 단탄지 그거 있죠. 봤을 때 흔히 지방이라 얘기하는데 지방이랑 지질은 달라요. 지질은 그 각각의 그 분자고 얘네들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덩어리가 지방이에요. 네.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분자 기준 지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네. 그거 3개를 제외하면은 인간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핵산. 핵산. 핵산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작은 단위 구조들도 있고 얘네들이 서로 막 연결되면서 더 크고 복잡한 걸 만듭니다. 이게 생명으로 다가가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화가 되는 거. 네. 그리고 체계화가 되는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복잡하게 만들어지기 전 단계로 계속 거슬러 가는 거예요. 네. 이게 화학에서는 이제 레트로신서시스라 불러서 우리 목표물을 전 단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지고 파헤치는 과정을 말하는데 네. 그럼 얘네들을 구성
구성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어떤 것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대표적으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림 3개를 가져왔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이제 막단백질이라고 불리는 종류고 네.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걸 구성하는 게 처음에 시스테인 얘기에 나왔던 것처럼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막 접힙니다. 아. 이 접히는 과정이 후에 보겠지만 화학적 진화의 굉장히 큰 하나의 측면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네. 이제 막단백질이라는 것만 보면 소개를 안 하면은 뭐 그냥 그림 알록달록 이쁜해서 끝나니까 보자면 막단백질은 우리 세포 같은 게 있으면 얘네들의 껍질, 그 세포막에 붙어있는 단백질들이에요. 왜냐면 그냥 껍질만 있으면은 세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들이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물질을 내부로 수송하거나 아니면 신호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여러 혹은 뭐 효소작용까지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중간에 있는 리보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네들이 그 단백질을 만듭니다. 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RNA, 그 중에서도 mRNA라는 게 이 백신으로 유명한데 네네. mRNA가 정보를 담고 있어요. 네. 그 정보를 실제로 아미노산들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도록 하는 공장입니다. 네. 저게 정말 환상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마지막에 있는 아밀로이드는 그 앞에 2개에 비해서는 간단하죠. 되게 비슷한 게 쭉 쌓여가지고 연장되는 듯한 느낌. 저 아밀로이드가 그 섬유 모양으로 보통 만들어지는 응집체인데 원래는 사람 세포 바깥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근데 얘네들이 원래는 독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면역작용도 없어야 되는데 얘가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알츠하이머에 이 아밀로이드 섬유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어떤 원리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일종의 연력학적 원리예요, 결국에는. 아, 그래요? 네, 분자가 길게,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거는 아까 단위체들을 쭉 연결해서 긴 사슬을 만드는 게 지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녀석들, 같이 있기 좋은 녀석들이 서로 붙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게 한 번에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거는 적합하고 어떤 거는 부적합하겠죠. 네. 이거에 대한 굉장히 대표적인 실험이 원숭이한테 타자를 치게 시킨 거예요. 근데 어떤 짧은 문장을 치게 시키는데 그중에 제대로 친 거는 더 이상 입력을 해도 안 바뀌게. 그러니까 계속 치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맞아 떨어지면서 점점 그게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로 딱 수렴을 할 거예요. 네. 네. 이게 화학적으로 구조를 잡는 진화의 과정이에요. 아.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 그건 고정을 시켜버리는구나. 네, 그 상태가 이제 우리가 분자들이 응집되고 싶은 방향이고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적으로는 이 차등 진화 혹은 뭐 차분 진화, 이 디퍼런셜 에볼루션이라 부르는데 그렇게 부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게 아래쪽으로 쫙 모여가지고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거네요. 왜 우리 옛날에 비밀번호 같은 거 금고번호 딸 때 하나하나 입력해놓고 여기 딱 소리 나면은 맞아요. 그거 납두고 그 다음 거 풀고 딱 소리 나면은 그 다음 거 풀고 이런 거네요. 약간 그 청진기 되고 그거 청진기 하는 되고 거예요. 하는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활성화 에너지라든지 여러 원리들이 작용을 하는데 재밌는 건 저 차등 진화라고 말하는 알고리즘이 그 유전 알고리즘이랑 똑같아요. 차등 진화의 과정을 보통 4개로 말하는데 첫 번째 개시 단계로 시작이 되면 그다음 변이가 일어납니다. 변이 다음이 교차, 그 다음에 선택. 이 과정을 딱 거치면 마지막 한 점에서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컴퓨터 알고리즘도 되게 생물학적이거나 자연의 거를 모사하는 것도 많고 결국에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나오는데 화학적 진화라는 게 나오는 제일 작은 것부터 보면 결국에 원자입니다. 그렇네요. 네. 원자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원자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분자를 만들죠. 네. 분자는 원자들의 조합인데 얘도 역시 살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분자들끼리는 특정한 화학 평형을 통해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도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화학 반응에서 만들어진 세포는 살아있어요. 이 과정에 갑자기 생명이 생긴 거예요. 뭐지? 이걸 누가 설계를 한 거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계속 누적되고 한 게 인간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자에서 인간으로 가는 이 과정, 좀 더 축약하면 원자에서 세포로 가는 과정이 지금 남아있는 미싱 링크예요. 여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 제일 기초적인 거 보면은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의 네. 탄생. 네. 오른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지금의 지구. 네. 그리고 왼쪽이 초기의 지구. 물이, 그 수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당시고 아. 이때는 당연히 원자는 있었고 뭐 화합물도 있었지만 다른 건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없었던 거죠. 네, 생명이 생길 수가 없었죠. 네. 네. 근데 이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 이제 아까 전에 밀러 유리의 실험에서처럼 극단적인 자연 환경과 네. 초기 지구, 이제 물이 만들어진 환경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는 우선 분자가 있어요. 왜냐면 물부터가 우선 분자고 분자죠. 네. 대기를 이루는 것도 분자니까. 네. 그럼 얘네들이 에너지를
에너지를 통해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실험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험 과정을 아까 전에 봤던 그냥 번개 튀겼더니 분자 생겼다가 아니라 네. 조금 더 분자적인 관점에서 화학자들이 보는 이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 뭐가 되느냐. 지금부터는 분자식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분자식은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럼 머리가 아파오실 겁니다. 제일 왼쪽이 간단한 물질들이에요. 보면 이산화탄소, 질소, 물, 뭐 인산,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여기 번개가 빡빡 튀기니까 그 다음 화살표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아. 근데 보면 제일 위에부터 글리세롤, 그 밑에가 패티 애시드가 지질입니다. 저게 바로 지질. 지질은 구조가 제일 간단해서 제일 먼저 생기고요. 그 밑에가 뭐 라이보스나 뉴클레오 베이스가 핵산을 만드는 재료들. 네. 그 제일 밑에가 아미노산. 네.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기 위한 4가지 재료는 이 단계에서 우선 만들어져요. 근데 제일 만들기 어려웠던 건 역시 핵산일 겁니다. 그렇죠. 유전 정보니까. 왜냐하면 핵산이라는 거는 몇 가지 종류의 분자가 결합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한 베이스라고 부르는 염기가 필요합니다. 네. 얘네들이 흔히 말하는 ATGC라는 전에 여기 그 DNA 구조 막 맞아, 조립했잖아요. 나와서. 거기 있는 그 조립한 4가지 그 조각들. 네. 정확히는 RNA까지는 5가지 이상이겠지만 그게 돼야 되고 그게 당 분자나 이런 거랑 같이 결합을 해야 우리가 말하는 핵산이 만들어져요. 네. 자,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입니다. 1차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고에너지에서 분자가 생겼고 이것들이 화학적 진화로 결합을 합니다. 그게 쭉 연결되는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최저가 에너지를 통한 수렴 과정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 뭐가 많이 생략이 됐죠. 되게 많이 네. 생겼죠. 세포라는 걸로 모여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만 더 보면 되게 옛날부터 사람들은 여기 관심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 이거 인공적으로 만들고 싶었으니까. 왜냐면 이거 인공적으로 만들고 싶었으니까. 왼쪽에 있는 걸 보면은 이 시작 물질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암모니아. 그래서 NH3라고 암모니아가 써 있고 그 옆에 막대기 질소네요. 3개 붙어 있는 질소 밑에 막대기 3개하고 있잖아요. 저게 네. 그 사이아나이드 이온입니다. 청산가리. 청산가리 아니에요? 사이아나이드? 그게 생명의 시작이에요. 청산가리와 사이아나이드. 암모니아가 생명의 시작이라고요? 그 둘 중 좀 더 중요한 건 사이아나이드, 청산 그게. 청산가리가? 네, 청산가리는 사실 그 칼륨, 포타슘까지 합쳐서고 우리는 그 청산 이온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용어가 이제 뭐 이것도 약간 일본 거쳐서 만들어진 거라 보통 이제 시아나이온이라고 요새는 표준어로 많이 쓰고 있어요. 시아나이온. 쟤네들이 질소랑 탄소니까 그것들로 이루어진 뭔가를 만드는 게 좋고요.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면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2번이라고 써 있는 가장 왼쪽 그림 중앙 아래에 있는 게 염기예요. 산염기의 염기라기보다는 핵산을 만드는 네. 그 유전 정보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이아나이드로 만들어져요. 시아나물로. 와. 오른쪽 거는 저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봤어요. 이게 당이라는 당분은 어디서 온 거냐. 그것에 대한 거를 이제 사람들이 쭉 봤을 때 이제 글라이세롤 같은 간단한 구조가 당을 만든다. 네. 요 두 개를 딱 합치면 핵산이 생명이. 됩니다. 핵산. 유전 물질이 될 수 있는 기초 단위가 돼요. 오. 그럼 이거를 요약한 게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거는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우리가 지금 이걸 따라온 거예요. 붉은색 지구가 있다가 물로 덮인 게 되고 네. 그다음 방금 본 게 이 4.2에서 4.0 빌리언 그러니까 42억 그쪽이죠. 그쪽에 있던 그 핵산이 생긴 겁니다. 네. 저 핵산 하늘색 분자 구조에서 오른쪽에 있는 육각형의 오각형 붙은 게 시아나물로 만들어졌던 베이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오각형 넓적하게 생긴 게 그 당 그리고 왼쪽에 이제 십자가 몇 개 붙어 있는 거가 인산 네. 쟤네 3개가 붙어가지고 DNA를 만드는 재료가 된 거예요. 네. 그럼 저놈들은 서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프리 RNA 월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보통 이런 이론에 월드가 붙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 세계를 우리나라마다 RNA 세계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저 RNA 월드가 만들어져서 되는 거를 이거는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좀 이따가 소개를 바로 다음에 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도달한 건 저 빨간 네모까지 온 거고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넘어가야만 생명을 만들 준비가 돼요. 그렇죠. 지금 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진짜 만들어진 사례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네. 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말했던 왼쪽 그림이 RNA 세계의 가설입니다. 네. RNA 월드라고 말한 거. 저것의 핵심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다른 분자들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RNA 분자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와. 네. 왜냐면 RNA는 어떤 염기가 나열됐냐에 따라서 정보가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첫 번째 요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분자로만 봤을 때는. 이게 쭉 발달하는데 이게 왜 RNA냐? 왜냐면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건 DNA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DNA랑 RNA
RNA 차이점은 DNA는 되게 안정해요.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X자로 생긴 염색체 속에 염색체가 이제 DNA가 막 꼬여 있는 거거든요. 네. DNA로 보관하는 게 DNA가 안정해서 그래요. 그렇죠. RNA는 실험을 해보시면 내가 장갑을 끼고 실험하는데도 그냥 손에 약간 있는 RNA 분해 요소 때문에 실험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다 쪼개져가지고.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RNA를 의미하느냐? 우선 DNA는 생명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거 도서관이에요. 여기서 내가 이번에 이 효소를 만들 거야 하면은 그 도서관 중에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그 정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책 파손이 생겨도 중요한 정보가 아닌 곳에서 파손이 생기면 이걸 만드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미 데이터도 되게 많아요. 오. 그 전체 중에 실제 필요한 건 2%밖에 안 돼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초적인 맞아요. 거를. 네. 그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단백질이라고 말했던 또 중요한 건 이 세포를 만들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효과는 있고 화학 반응을 주도를 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 RNA는 이 두 가지 작용을 다 해요. 오.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RNA 자체가 우리 몸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RNA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RNA가 제일 유력하다, 제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해석하는 두 가지 이론 중 하나가 그 화면 보이시는 오른쪽 그림 중에 위에 있는 게 RNA 세계 가설이에요. 네. RNA 월드 모델이라 써있죠. 그 여러 가지 종류 생긴 것 중에서 얘네들이 쭉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것들이 최적화된 이후에는 RNA가 DNA를 만들어가지고 생명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이거에 대항해가지고 정말 또 연구를 하고 있는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네. 시스템 화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네, 그 아래죠. 네, 시스템 케미스트리 모델이 이 화학 분야 자체가 시스템 화학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체계성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것들이 뒤섞여 만들어지는데 체계적으로 최적화된 걸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이 이 생명체를 제어하고 있냐를 연구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굉장히 신생 분야면서 되게 그 오리진에 다가가는 그런 분야 두 가지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RNA 월드로 봤던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료는 다 모았습니다. 네.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두 가지 그림인데 왼쪽 거가 그 분화하는 과정을 본 거고요. 제일 밑에부터 올라가면 생분자가 만들어져서 중간에 빨갛게 네모친 게 오리진 오브 라이프. 저게 이제 단어부터가 되게 매력적인 그 연구 분야고. 네. 저기 오른쪽 Age of FUCK, FUCA라고 써있잖아요. 그렇네요. 저게 이제 First Universal Common Ancestor. 그러니까 최초의 공통조상. 저게 시작인 거예요. 생명의 모든 근원. 네, 분화가 시작되는 순간까지가 된 거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진화론 그림처럼 막 분화가 됩니다. 네. 그러다 위로 한 칸 위에 가면 루카라고 써있죠. LUCA. 네. 저건 이제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저기서 분화된 게 인간으로 가야지 세포로. 그 바로 올라가면은 이제 유카리ot이랑 그 박테리아 이런 게 생기니까 네네. 저 과정을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저 과정에서 아까 전에 열심히 만든 RNA, 3개의 RNA랑 그 외의 과정으로 생긴 아미노산, 단백질이 합쳐집니다. 그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우연히 합쳐져요. 응? 보면은 우연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생기는 조건이 그 세포라는 거는 우리가 되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온갖 잡다한 거를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예요. 동그란 이 물주머니 같은 데 가둬놓은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 뭐가 갇히느냐 그리고 이 주머니가 갑자기 왜 생기느냐를 보는 건데 네. 우선 이 주머니는 아까 봤던 지질이라는 걸로 껍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질이 쓸모가 있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단백질이랑 그 외의 것들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RNA 같은 게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주머니를 만들까? 왜 이게 생길까? 요것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저런 세포 모양이 지금 주머니에 갇혀 있죠. 네. 주머니 속에 들어가야 될 물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왼쪽에 지놈 써 있는 게 유전, 그리고 캐탈리스트들이 이제 촉매들. 촉매, 그렇죠. 흔히 말해 우리는 생명체니까 효소. 네네. 그 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뺀 내용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부터 볼 거는 유기화학적인, 그러니까 유기체 기준으로 봤을 때 접근이고 네. 아. 인공 세포를 완벽한 무기물로만 만들려는 연구도 있어요. 아, 진짜? 저 지질이 만들 껍질도 무기물로만? 네. 왜냐면 지질이란 건 한쪽은 물과 교환 친수성이고 다른 반대쪽은 쪽은 소수성 투성. 것들이 이제 서로 막 막을 만드는 건데 네. 네. 그런 작은 물질도 한쪽은 친수 소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껍질 만든 연구가 됐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 주 연구 분야가 인공효소예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금속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그 생체 효소가 하는 작용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생체 효소는 계란 같은 거 익히면은 비가역적으로 익어서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최적화된 온도가 있어요. 체온이라든지 이렇게. 음. 근데 무기물은 온도가 높여져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부분별로 지금 심지어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을 따라할 수 있는 인공효소라든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나씩. 아, 진짜? 이것들을 넣어가지고 세포처럼 만들면 에너지 대사할 수 있지 않을까. 와, 무기물로 된.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소재 쪽에서 입자 쪽에서 관심을 갖는 무기 인공 세포의 와. 관점이 있고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거. 자, 다음 걸로 보면 아까 전에 주저리주저리 했던 생명을 이제 하나씩 해결할 거예요. 네. 생명에 가려면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자기 복제 해결했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RNA 같은 것들이 정보로 복제가 된다. 물론 좀 이따 화학적으로도 볼 건데, 그리고 대사작용이 필요하고 위에 구분화가 아까 말한 주머니에 가두는 작용.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진화와 비평형입니다. 아. 이게 되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생명이 탄생을 해요. 네. 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지적 수준을 갖춘 생물체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네. 이게 구획화, 아까 봤던 그 구분화의 단계입니다. 봤던 지질들이 이런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오른쪽에 염색되어 있는 게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된 주머니들이 있죠. 저게 구획화되는 것들을 본 건데, 그래서 저게 갖춰지는 형태가 밑에 보이는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만 말하면은 뭐 됐나 보다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현상과 형태를 우리가 코아세르베이트, 이 주머니를 네. 이게 만들어지는 걸 코아세르베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게 만들어지는 게 왼쪽에 보이는 게 아까 왼쪽 저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일종의 세포예요. 세포가 돼야만 할 놈들, 주머니. 그럼 처음부터 저게 있었느냐?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용액이었는데 네. 그렇네요. 저기다 염 농도라든지 몇 가지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 더 많아졌다. 오. 뭐 핵산이 많아졌다. 이런 일이 생기면 걔네들끼리 모여들면서 주머니가 생겨버려요. 와. 이걸 상분리라 그럽니다. 그 액체와 고체 이런 것처럼 상이 분리가 분리되는 되는 거예요. 하나로 거. 합쳐진 액체상이 오. 두 개로 나눠지면서 세포가 만들어져요. 이게 네. 세포의 시작이다라는 의견은 지금 의견이 굉장히 확실시 사람들이 보고 있고, 아까 저 간단한 주머니만이 아니라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좀 더 지저분해 보이죠. 네. 보면은 밖에는 깨끗한데 속에는 더럽잖아요. 네. 네. 주머니 속에 물질들이 갇혀요.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방울이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것만 갇히고 네. 나머지는 떠돌겠지가 아니라 네. 물질은 반으로. 들어가요. 그러네요. 네. 세포와 세포가 아닌 걸로 바뀝니다. 화학 평형으로 생기는 거예요. 와. 이 과정이 딱 그 임계를 넘으면서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세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작용들이 있겠지만 요새 연구 많이 하는 분야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상분리를 시키고 막 와, 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마다 연구 다시 하고 싶어. 대학원생으로 아니, 한번. 아니.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럼 이제 갇혔다. 이렇게 가둬놓은 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게 이제 아까 봤던 자기 복제입니다. 왼쪽 그림이 링컨 복제기라고 불리는 건데 네. 오른쪽 위에 파란색, 뭐 회색, 초록색 붙어 있는 걸 보면은 되게 똑같이 생긴 게 서로 위아래로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저게 예를 들어 초록색은 다 연결이 돼 있고 파란색이랑 회색은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초록색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정보에 알맞는 형태를 갖는 파랑이랑 회색이 와요. 근데 RNA라는 거는 정보의 의미도 있지만 작용을 할 수도 있다 했어요. 네. 네. RNA가 저걸 연결하는 작용을 결국 해냅니다. 오. 그럼 완성분이 생기면 떨어져 나가요. 저게 두 개가. 그럼 파란색과 회색 연결된 게 이번에는 또 자기에 반대되는 것들을 붙여서 초록색을 만들어내요. 계속 증폭을 하는 거예요. 오. 하나가 두 개 되고 내가 PCR 하는 것처럼 네네네. 이게 계속 복제가 됩니다. 이게 농도가 있고 물질이 있으면 그냥 되더라. 오. 저절로 되더라. 네, 자기 복제가 되는 겁니다. 오. 이야. 오른쪽 그림은 조금 더 화학 반응을 통한 거죠. 황 같은 게 있으면 걔네들이 황끼리 연결하는 우리가 그 머리카락의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이황화 결합이 생기는데 네. 보면은 그 육각형 하나 붙은 게 육각형 3개 붙은 놈 고리를 만들었다가 4개를 만들고 5개를 만들고 늘어나죠. 네. 네. 저게 화학 반응으로 평형으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되면서 늘려나가요. 늘려나가다 아까 말했던 가장 안정한 특정한 형태가 되면 거기서 멈춰요. 그럼 그게 되면 그것들끼리 쌓아 올리면서 밑에 보이는 것처럼 아까 봤던 아밀로이드 같은 네. 그런 게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복제랑 이게 복잡화를 만드는 게 반응만으로 되는 거예요. 와. 여기에는 어떠한 지시도 없고 어떠한 조절도 없어요. 그냥 화학 물질이 있고 평형만 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기하다 진짜. 이 일이 아까 봤던 코아세르베 속에서 작용한다면 세포의 초기 단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네. 자, 그 과정으로 만들어져 뭔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생겼으니까 가야 되는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이 우리가 평형, 아까 전에 봤던 이제 비평형이라는 거를 논의할 때가 됐는데 이거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이제 우주랑도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우주의 온도가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 우주가 넓어져서 만약 온도가 계속 내려가서 네. 절대 영도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끝이잖아요, 사실은. 끝이죠.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 이제 화학적인 죽음을 맞은 세계라고 말해요. 왜냐면 화학이라는 거는 정반응도 있지만 역반응이 가야지만 평형이 생기고 되는데 이게 완전한 평형이 되면은 뭔가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복잡성이나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평형이 돼버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 더 이상의 진화가 불가능해요.
와. 그러니까 화학적 죽음이 사실상 평형이고 네. 우리는 화학적 죽음을 맞이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하는 게 산업 분야인 거예요. 아. 근데 비평형을 조절하는 게 이것들을 발전시키는 분야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비평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아까 전부터 말했던 생명입니다. 아. 슬라이드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제 식물과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히 있는데 네. 식물의 경우에도 화학 반응이 평형이 아니죠. 태양빛 그리고 물, 네.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당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산소도 내뿜고. 그렇죠. 근데 이 당분이라는 게 그러면 만들고 끝나냐? 아니겠죠. 얘네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모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한 식물체들은 우리에게는 독성 물질이지만 그런 걸 만들었다가 가뭄이 오면은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쓴다거나 와. 이런 식으로 비축용으로 반응이 네. 조절이 되고 동물의 경우에도 똑같죠. 아까 그 인간의 비효율성처럼 에너지가 유입되면은 우리는 그 작은 분자들을 통해서 뭔가 큰 걸 만듭니다. 네. 뭐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지방으로 쌓인다거나 뭐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거나 이런 모든 것일 거고 우리는 그걸 소모하죠. 네. 그럼 소모하면 원상태로 분해되면서 다시 에너지가 나와요. 네. 네. 이 모든 게 비평형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럼 이 비평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평형 안 되게 하면서 가두면서 물질이 생기고 세포처럼 만드는 거가 되겠느냐? 어. 그거를 한 연구가 또 최근에 나왔어요. 이 프로토셀이라고 부르는 건데 2022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입니다. 우선 시작 단계가 이제 회색 반구처럼 생겼죠. 네. 누가 봐도 세포는 아니에요. 저거는 고분자로 만들어진 이 주머니 같은 건데 네. 여기에다가 대장균 이콜라이? 정보들을 넣고 네. 거기에는 효소라든지 이런 물질을 넣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네들이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껍질이랑 안쪽에는 물질이 생깁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하이포토니카 용액의 그 조성이 바뀌면 아까 봤던 코아세르베이션처럼 구획화가 또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다른 걸 넣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단백질도 넣고 넣었더니 이게 세포 같은 형태로 돼요. 그럼 중요한 건 이렇게 넣은 다음에 정말 세포 같은 작용을 할 것이냐. 딱 봐도 화살표 많이 보이죠. ADP성 헥산이라든지 막 이것저것 넣었을 때 그 네. 상태에서 대사작용을 해요. 대사작용을 했고 더 재밌는 건 G-액틴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액틴이라는 거는 그 필라멘트처럼 길게 만드는데 네. 얘가 일종의 세포의 뼈입니다. 아, 뼈대. 네, 안 그러면 물렁물렁한 주머니인데 이런 필라멘트들이 쫙 생기면서 세포가 딱딱해지는. 어떤 형태를 버티는 거죠. 모양을 유지하는 거죠. 이거를 합성을 하는 게 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주머니가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짠가? 다음 슬라이드에 이걸 찍은 게 있습니다. 제일 우와. 왼쪽 1시간 써 있는 게 지금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거고 네. 이거 보면 핵처럼 생겼죠.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세포처럼 필라멘트가 생기면서 표면에 부착해요. 와, 48시간 지난데 보면은 되게 뚜렷하게 보이네요. 네, 대사가 돼요. 와. 신기한 일 한 사람 많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작동할 수 있는 것까지는 만든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결국엔 세포를 만들었다 정도지 저게 분열하고 진화하고까지는 아직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거는 영원히 안 되는 것이냐? 진화만을 연구한 사람들이 한 10몇 년 전부터 한 팀이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화학적인 방식으로 만든 걸로 진화를 합니다. 자, 보면은 되게 그림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1080bp는 베이스 페어라 그래서 네. 그 염기, 아까 말했던 핵산 정보, 네. 그게 1080개로 이루어진 거. 이거를 합성했습니다. 네. 먼저 1080개를 연결한 거예요. 그게 그 중앙 그림에 주황색 작은 화살표가 까만색 네모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10개를 붙였어요. 네. 합성화 10개를 붙여서 1800 베이스 페어를 갖는 파란색 어셈블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가장 안쪽에 파란색 동그라미 있죠. 화살표로. 네. 그거를 만들고 그것들을 또 연결을 해가지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10개 세트 제조합해서 한 10만 베이스 페어 되어 있는 네. 어셈블을 또 만들었어요. 네. 이것들을 또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와. 107만 7,947개의 베이스 페어로 되어 있는 걸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유전 정보인 거예요. 와. 이 유전 정보가 무엇의 유전 정보냐? 너무 큰 거를 시작부터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우리가 그 염소에 서식하는 기생충 중에 그 마이코플라즈마 마이코이데스라는 작은 동그란 미생물이 있어요. 네. 얘가 동그란 모양.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갖거든요. 요거의 정보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그냥 만들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그림에 노란색 동그라미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찍혀 있죠. 네. 저런 워터마크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부를 삭제하고 또 지놈 이식 같은 걸 하기 위한 걸 다 만들고 다형성까지 넣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다 어떻게 했냐? 이거를 효모에 넣었어요. 효모에 넣어서 재조립한 다음에 다른 유기체가 있는 세포질에다 집어넣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세포질이니까 일종의 껍데기 있는 데다가 유전 정보를 넣은 거예요. 작동할 수 있는 기능들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네. 그렇게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 눈알처럼 생기지만 저게 그 아까 말했던 미생물을 길렀을 때 위에 있는 파란 네모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JCVI SYN 1.0이 합성해서 만든 생명체 세포인데 1번 버전
버전 1이에요. 초기 네. 버전. 네. 밑에 초록색 와일드 타입, 원래 사는 놈. 근데 아까 전에 일부러 결소를 시켰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녀석들을 키운 곳에 결소리 돼 있으면 특정한 물질을 분해를 시켜서 색을 만들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으면서 작동한다면 파란색이 점점 생길 거고 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하얗게 생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얘는 살아있으면서 작동을 하는 게 보였고 오른쪽에 전자묘 이미지로 봐도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뭔가 달라 보이지만 크기랑 형태가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크기랑 형태입니다, 여기서. 왜냐, 그걸 기준으로 좀 이따가 볼 건데, 결국 1번 버전은 작동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만 한 유전 정보로 생명체까지 만들었어요. 와. 그러면 만들어서 살지만 요 녀석은 대사나 생존은 가능하지만 번식까지는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간단히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다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그거는 써있지만 2010년에 사이언스에 나오고 그렇죠. 이제 3대 저널에서 이걸 다 다루게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2021년에 이번에는 셀에서 같은 내용이 나와요. 아까 봤던 JCVI SIN 1.0은 901개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줄이자. 최소한도까지도 줄여보자 해서 JCVI SIN 3.0 3번 버전이 나옵니다. 네. 얘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유전 정보가. 얼마나 적어도 생존이 되는가 보려고 473개 유전자로 우선 3번 모델을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번식은 하기는 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 왼쪽은 2번이라 써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작은 게 점점점 증식을 하고 있죠. 네. 근데 F는 증식을 하긴 하는데 되게 비대칭적이고 네네. 또 위에 이미지를 봐도 1번 버전은 동글동글하게 이쁜데 3번 버전은 막 크기도 제각각이고 그쵸. 뭉쳐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우리가 너무 줄인 것 같다. 이거 줄인 것 중에서 생존 이외에 이거에 영향 주는 게 어딨나만 찾아보자. 그럼 우리는 번식 제어가 돼. 오. 그거를 스크리닝을 시작합니다. 구획화했던 것 중에 1번부터 쭉 구간을 나눠서 한 곳만 비우고 해봤을 때 빨간 네모친 6번이라고 표시된 저 주황색 부분이 6번 구분인데요. 네. 저거 부분을 제거를 했더니 아까처럼 맛이 간 거예요. 아. 근데 6번 부분이 있으면 형성되는 형태가 다 균일하게 나와요. 동그랗게. 네. 그러니까 어. 이제 이 6번 부분에서 도대체 어디가 문제였을까만 조금 더 찾아보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3.0A 버전이 나오는데 딱 7개의 유전자만 더 넣었더니 번식해요. 와, 아까랑 그림이 달라졌어요. 네, 거의 똑같이 나오고 형태도 거의 나오죠. 그리고 네. RGD6이라 써있는 게 아까 같이 6번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어. 정상인데 6번만 문제 생긴 거고 오른쪽 초록색 되어 있는 거는 다 줄여놨는데 6번에만 7개를 정상으로 넣은 거. 그래서 문제없이 만들어진다까지도 확인이 된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번식하니까 알겠다, 됐어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내용에서 줄였으니까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 본 거예요. 우선 장기간 키워보겠죠. 우선 얘를 선택한 건 작고 간단하도 있지만 주기가 빨라요. 네. 이게 맨델 유전 법칙 할 때도 완두콩이어서 됐다. 어. 이거 많잖아요. 되게 그렇죠. 많이 얻을 수 있고 빠리빠리 세대가 빠르니까. 네. 인간의 진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너무 텀이 세대가 길다는 거. 길어요. 30년. 그쵸. 네. 이거를 짧은 걸로 하면 진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를 여기다가 사람들이 도입을 한 거예요. 네. 그 이번에 2023년 네이처에 나옵니다. 이게. 네. 네. 아까 봤던 3.0A 버전을 가지고 진화에 도입을 한 거예요. 오. 자, 이건 데이터가 여러분이 보여드릴 만한 그런 거 없이 다 그래프라서 뺐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으로 줄인 최소세포라고 부르는 절반밖에 없는 놈이 얻어졌잖아요. 얘를 키워보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 얘를 300일 동안 키웠습니다. 네. 연구실에서. 그게 인간으로 치면 얼마만큼 기간이냐? 4만 년입니다. 와. 4만 년이면 진화할 만하죠. 그렇죠. 예. 얘는 300일이면 굉장히 충분한 기간인 거예요. 어. 그래 이걸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 봤더니 둘 다 뮤테이션, 돌연변이는 비슷한 빈도로 일어나요. 근데 돌연변이의 방향을 봤더니 특정한 유전자 ATGC 그 중에 한쪽 방향으로만 보내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 300배인가가 높게 나와요. 한쪽 방향으로 보낸다는 게 무슨 소리죠? 예를 들어 AT로 있는 걸 GC로 보내는 거랑 네. GC로 있는 걸 AT로 바꾸는 돌연변이를 봤을 때 네. GC를 AT로 바꾸는 게 훨씬 잘 일어나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뭔가 여기에 관여라는 게 있다. 방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려고 딱 키웁니다. 근데 300일 키우는 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있던 정상적인 애가 됐어요. 네? 우리가 뺐던 400개 넘는 지인이 다 복구됐어. 아, 973개가 된 거야? 네. 이거 완전히 똑같은 숫자가 아닌데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거의 100%까지 복구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 진화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와,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영양 공급은 하고 막 극심한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하긴 한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그 오른쪽 그림에 그 엔시스터랑 에볼브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빨간색이 미니멀 셀 아까 줄여놓은 거. 그리고 파란색이 정상입니다. 네. 초기 상태를 보면은 정상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근데 300일 동안 진화시켰더니 원래 있던 놈이랑 같은 위치로 갔어요. 와. 유전자를 복구를 해요, 애들이. 이게 어디에도 정보가 안 남아 있는데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맨 아래쪽에 보면은 방향성이 있는 거죠. 신기하죠? 네. 이거는 진짜
최신 연구기도 해서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진화라는 걸 연구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어요. 와. 만두콩 갖고 알아낸 거 같은 거를 이제 우리는 세포 갖고 최소한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 과정까지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가지고 진화까지 했고 얘가 만약에 더 가면은 진짜 시간이 될지. 가면은 더 지성이 있는 생명체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만든 과정을 1.0 버전을 보면은 화학 반응 합성으로 다 만든 거예요. 단순히 화학 합성으로만 네. 세포까지 만들어내고 그 세포를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진화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렀다. 재밌죠? 마지막 이제 이걸 요약을 두 가지로 한 다음에 첫 번째 요약은 결국에 생명은 방향을 알아요. 와. 이게 생명의 또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라는 거를 저절로. 우리 이제까지는 생명이라는 걸 갖는 그 유사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거를 그 필요 조건만 채워가면서 만들었는데 네. 만들고 보니까 이게 실제 생명이랑 작동까지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는 흥미롭게 볼만한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결국 우리가 오늘 얘기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60만 원 재료밖에 안 되는데 37억 년 동안 화학 반응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이런 거를 편하게 밤에 보고 있고 네. 이야.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엄청난 기적에 원래 뭐든지 시작이랑 끝만 깔끔하면 되는 것 같아서 건설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와. 이제 굉장히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네.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와, 이야. 멋집니다. 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